자, 우린 또 16에서 20과 심화 설명 시작할게요. 이 능률 고급 필수편 책 자체를 1에서 30과만 완벽하게 외워도 웬만해서 1, 2등급 받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30과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투자를 하고 1에서 30과를 여러 번 복습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지금 벌써 30과 기준으로 쳤을 때 우리가 이제 반 이상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시킬 거긴 하지만 1에서 15가 여태까지 했던 단어들도 스스로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요. 우리 먼저 16과 설명부터 갈 건데 117페이지가 데이 16이죠. 그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단어가 dismiss 이 단어가 써져 있죠. 이 단어 자체가 부정어라는 거는 웬만해서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단어 보통 외우면 해고하다, 무시하다, 묵살하다 이런 뜻으로 외우거든요. 다 맞는 뜻이고 묵살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무시한다랑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1번 뜻은요, 무시하다로 외워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 해고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시하다, 해고하다 요 정도 두 가지 알아두면 되고 이 단어는 왜 내가 두 개라고 썼냐면 해고라고만 했을 때 무시의 의미로 좀 확장이 되기가 힘들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큰 범주가 무시고 조금 더 작은 범주가 해고 아닌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웬만해서는 큰 범주의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 왜냐면 문맥에서 그 전체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뭐 내 말이 무시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무시당했다, 이 맥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117페이지 마지막 단어 보면은 this에다가 order 붙은 disorder 요 단어 있잖아. 이 단어 보면은 혼란이란 뜻도 있고 무질서, 장애 요런 뜻이 있는데요. 혼란이랑 무질서는 웬만하면 너네가 잘 알고 있거든? 왜냐면 order 자체가 질서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말로만 하기가 조금 불안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지금 말한 단어가 disorder 요 단어고요. 이 order라는 단어 자체가 질서이기 때문에 disorder는 혼란, 무질서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개 같은 뜻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애들이 잘 아는데 두 번째 뜻이 장애라는 뜻이 있거든? 이 뜻을 잘 모르더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mental disorder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정신적 혼란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요. 이거 정신질환 할 때 정신장애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디스올더가 붙으면은 뭔가 병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장 넘어가서 118페이지의 첫 번째 단어 disposal 요 명사 형태 이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기본 형태는 뭐냐면요. 동사고요. 여기 밑에 잠깐 써볼게. 그냥 dispose 요 단어가 처리하다 라는 뜻이 있는 기본 형태예요. 근데 여기 단어책에도 적혀 있는데 1번 배치하다, 2번 처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3번은 경향을 갖게 하다라는 뜻까지 있어. 내가 지금 안 쓰고 말로 하는 이유는 그냥 dispose 동사가 혼자만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동사는요. 첫 번째는 of가 붙어있는 dispose of로 쓰이거나 혹은 수동태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은 be disposed 투부정사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dispose of는요. 뭐뭐를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처리하다, 처분하다, 버리다 뭐 이런 맥락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단어를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뭐였냐면 대학교 화장실에 보면은 교환학생도 많고 외국인도 많으니까 영어로도 항상 써놓거든? 항상 화장실에 붙어있는 게 뭐야? 뭐 휴지를 변기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런 거잖아. 그런 거가 영어로 dispose of라는 동사를 써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의 쓰레기를 뭐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라고 할 때 dispose of를 쓰니까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거야. 심지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dispos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뒤에 전치사 of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 처리하다에서 바로 명사로 만든 게 이 disposal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당연히 처리, 처분 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가 써놓은 단어 보면은 able이 붙어 있잖아. 우리 able이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겠어? 처리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 한 번만 더 확장할게. 우리 배민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 치자. 근데 그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주죠. 정확히 말하면 그릇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갖다 줘? 일회용품에 갖다 주잖아. 그래서 disposable이란 단어 자체가 일회용품 명사도 되고요. 일회용품의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같이 있다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는요, 맥락을 봐야 되니까 그냥 단어 뜻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형용사라고 쓰든 명사라고 쓰든 내가 맞게 해줄 테니 일회용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단어. 이 단어는 외우지 않으면 전혀 예상을 하기가 힘든 단어예요. be disposed to 부정사 이렇게 돼 있지. 보통 애들이 단어 좀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애들이 dispose란 단어를 보면은 처리하다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석시키면은 동사 하는데 처리되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완전 틀렸고요. 뜻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서 밑에 써놓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내가 tend to 부정사,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부정사 이렇게 써놨죠. 요 두 단어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서 워낙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이 세 개의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단어, 그 다음에 tend to, be inclined to. 하나하나 열심히 외운다기보다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그냥 넣어줘야 돼. 이 단어 애들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이 단어를 몰라. 그러면은 멈춰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단어를 알잖아? 그러면 이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그 동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 맥락이 쓰였다고 쳤을 때 디스포즈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 거니 여기 투부정사가 중요한 거니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고 여기만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tend to도 마찬가지 여기. be inclined to도 incline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 여기 동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 번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disposition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래서 disposition은 원래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경향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요. 이 사람의 성질이 돼버려요. 정확히 말하면 기질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MBTI 같은 걸 성향이라 하죠. 기질 성향이라는 뜻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포지션이 나오는 지문은 주로 심리학 지문이 되게 많고요. 특히 아동 심리학 지문이 모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소재거든.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디스포지션은 뭐 어떻다라고 나올 때 기질 성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템퍼 이 단어도 기질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 단어랑 같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disposition 앞에다가 pre라는 단어를 붙인 게 predisposition인 거 보이나요? 근데 지금 내가 뭐라 써놨어? 똑같다고 써놨죠. 여기서 pre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전의 성향 이렇게 할 필요 없이 disposition과 predisposition은 같은 거구나 이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다.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잠깐 써볼게. 우리 dominate라는 동사 있잖아. 이거 무슨 뜻이야? 기본 단어고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요. 앞에 똑같이 pre를 붙인 predominate랑 뜻이 똑같아. 얘도 지배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pre가 붙은 단어의 뜻이 없는 게 아니죠. pre는 원래 무슨 뜻이야? 이전에라는 뜻이니까 원래는 뜻이 있는데 이 두 단어에서는 대표적으로 pre가 의미가 없다 이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단어도 118페이지에 있죠. intolerable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in을 잘 봐주시고요. 그럼 반대말은 tolerable이 되겠죠. 근데 이 단어들을 외우기 전에 기본적인 동사 형태 tolerate를 외워줘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일까?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참다. 참고로 인내하다 하면은 대표적인 단어가 endure라는 동사가 있죠. 기본적이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가 명사가 되면은 toleration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tolerance로 바꿀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두 단어를 거의 유사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돼요. 일단 toleration은 인내, 참는 거. tolerance는 얘도 인내도 되지만 얘는 조금 더 관용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우리 문화적인 관용을 베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리고 윤리 과목 선택한 친구들은 이 단어가 원래 불어거든. 톨러런스가 똘레랑스라는 단어로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거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톨러레이트에서 나온 애들이구나 이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단어는 에이블이 붙은 친구들이죠. 여기 붙은 애들, 여기 붙은 애들.
그러면 tolerable은 무슨 뜻이 되겠어?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이란 뜻이 되겠죠. 참을 수 있는 형용사고요. intolerable은 참을 수 없는이 되겠죠.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 묶음이고 한 번에 외워줘야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 1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어 instinct라는 단어가 있는데 되게 쉬운 단어예요. 명사 무슨 뜻이야? 본능 요 뜻이고요. 내가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형용사 형태가 적혀있어 단어책에. instinctive라고 적혀있죠? 그럼 얘는 본능적인으로 외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단어 두 가지를 갖고 왔어. extinct, distinct. 애초에 우리가 tinct로 끝나는 단어가 많지가 않거든.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일단 extinct는 무슨 뜻이야? 멸종된 요 뜻이죠. 형용사고요. 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distinct는 무슨 뜻이야? 얘도 형용사고요. 내가 이분법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단어예요. distinct는 구분되는, 뚜렷한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얘네의 명사 형태를 생각해 볼까? instinct는 애초에 명사죠. extinct는요. extinction, 요게 명사예요. 그러면 뜻은 멸종이란 뜻이 될 거고 distinct는 distinction, 얘가 명사겠죠. 얘도 구분, 차이, 구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워낙에 빈출 어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20페이지 중간 보면 interfere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동사 애들을 써놨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명사 형태를 써놨는데 다행인 건 뭐냐? 이 네 개와 이 네 개의 뜻이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죠. 먼저 interfere 무슨 뜻이라 써져 있어?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 간섭이랑 방해는 다 똑같은 단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뜻 자체가 부정적이겠지. interfere. 그 다음에 interrupt도 똑같은 뜻이고요. 간섭하다, 방해하다. disrupt도 똑같은 뜻, disturb도 똑같은 뜻.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 4개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같은 뜻이고요. 얘네가 명사가 될 때 살짝씩 달라지긴 하는데 interference가 명사고요. interrupt랑 disrupt는 뒤에 션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disturb는 disturbance가 명사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물론 내가 뭐 시험에 얘네를 주고 명사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내진 않아. 이걸 왜 알려줬냐면 얘네를 보고 바로 이쪽 단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네 다 세모 단어라는 걸 기억을 해주기.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마지막이네요. 121페이지 sub라는 단어 맨 첫 번째 단어가 subconscious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conscious, 얘가 기본, 그 다음에 unconscious, subconscious 이렇게 세 가지를 살짝 분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conscious라는 단어는 의식적인 이라는 형용사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뭐 심리학 지문이나 정신이랑 관련된 지문에서 워낙 잘 나오는 단어고 on이 붙어 있으면은 무슨 뜻이겠어? 무의식적인 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단어를 그냥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달달 외우는 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잘 생각해보면 의식적이라는 얘기는 내 의도성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죠.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의식적인 거 아닐까? 근데 무의식적인 거는 예를 들어 꿈을 꿨는데 꿈은 다 무의식의 반영이라 그러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조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거는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subconscious랑 동의어는 아니에요. 근데 맥락상 유사한 단어가 의도적인이란 뜻이 들어갈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intentional 이런 단어. 자, 내가 이거 쓰는 단어를 모르고 있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 intend라는 동사의 뜻이 무슨 뜻이야? 얘가 의도하다예요. 기본 중에 기본 단어고요. intentional은 무슨 뜻이야? 형용사고 의도적인이란 뜻이 되겠죠? 우리가 한국어로도 의식적인이랑 의도적인은 다른 단어예요. 동의어는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문의 맥락상 어떤 게 의식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면 그게 의도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intentional이랑 같은 맥락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subconscious는 무의식이고 의도가 없는 거니까 on을 붙여주면 되겠죠. unintentional과 유사한 맥락이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는 말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얘들아, subconscious는 뭐냐? 우리 서브의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하철을 영어로 뭐라 그래? 서브웨이라 그러죠? 왜? 길 밑에 넣은 거니까 지하철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잠수함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브 뒤에 마린이죠. 마린이 무슨 뜻이야? 바다야, 해양이야. 바다 밑으로 가는 거니까 잠수함인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subconscious도 결국 무슨 뜻인 거야? 의식의 밑에 있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잠재의식적인 잠재의식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 잠재의식이라는 것도 내 의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의도가 없는 편에 가까워요. 약간 무의식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이 두 단어가 서로 나눠져 있냐? 요거는 그냥 심리학 전문 지식상으로 봤을 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점을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특히나 국어 비문학에서 예를 들어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막 디테일하게 설명해. 그땐 열심히 읽어야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영어 지문이잖아. 영어 지문은 문단이 몇 개예요? 한 개고요. 엄청 길어봤자 두 문단이에요. 그 안에서 무의식이랑 잠재의식을 나누는 건 사실상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 두 단어의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단어라고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의식이 있는 쪽, 그 다음에 무의식적이고 잠재의식 쪽, 요쪽으로 나누면 이 단어도 결국에는 unintentional과 유사한 쪽의 단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16과 설명이고 17과로 넘어갈게요. 17과가 양이 조금 많거든? 17가에 보면은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단어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만한 단어가 126페이지 세 번째 단어를 펴볼래요? 그러면은 outward라는 단어가 보여요. 형용사라고 적혀 있고 뭐 표면상의 외형의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word라는 단어 있잖아. 내가 지금 word 덩어리만 갖고 온 거 보여? 다 겹치죠? 이런 단어들을 어느 정도 다 많이 봤을 거고 들어봤을 거야. 근데 얘네가 보통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고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몰라도 넘어가고 알아도 넘어가는 단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안 어려워요. 모모 월드라는 뜻은요, 어디로 향한다는 뜻이야. 어느 방향성과 어느 쪽으로 향한다는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쉽다는 거지. 자, outward니까 어느 쪽인 거야? 바깥으로 향하는 이미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형용사가 외형의라고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밖으로 향하는 이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반대말이 뭐겠어? out의 반대가 in이니까 inward겠죠. inward는 무슨 뜻이야? 안으로 향하는 이란 뜻이겠죠. 굳이 향하는 이라고 안 붙여도 out이랑 in만 보면 무슨 뜻인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 up은 무슨 뜻이야? 위로 향하는 일 거고 downward는 아래로 향하는 이겠죠. 두 개가 서로 반대말인 거 봐줘야 되고 forward랑 backward가 있어요. forward는 앞으로 향한다 라는 뜻이에요. backward는 뒤로 향하는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낼 때 뭐 move forward라든지 혹은 move backward라든지 그럼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아까 우리 upward랑 downward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 upward로 간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면은 downwar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있는 단어들은 조금 외워줘야 되는데 onward가 하나 있고요. toward가 있어요. 근데 우리 toward 같은 경우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맞는 뜻이고요. 뒤에 명사 오겠죠. 어디로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onward의 뜻은 뭐냐면 계속 나아가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미지가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유사한 단어로 ongoing 이 단어랑 비슷한 맥락을 갖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하고 있는 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8단어는 하나하나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바니어랑 같이 보면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기가 쉽겠구나 이렇게 한번 인지만 해놔도 예를 들어 문맥을 보다가 기억이 안 나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outward 바로 밑에 out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죠. outdo. 근데 내가 out이 붙은 친구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갖고 왔거든. 첫 번째 outdo, 두 번째 outperform, outweigh, outlive, outnumber 이렇게 갖고 왔죠. 사실 out을 떼고 나면은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이 다 쉬운 단어야 어려운 단어야? 되게 쉬운 단어예요. 두가 무슨 뜻이야? 하다, perform은 수행하다 똑같은 뜻이고 weigh는 무게를 재다, 무게를 달다, live는 살다, number는 수 이런 뜻이죠. 자, out이 붙은 이런 동사들은 내가 지금 옆에 A, B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A가 주어일 거고 B가 바로 뒤에 오는 목적어겠죠. 얘네 모두 뜻이 어떻게 되냐면 A가 주어져 B보다 더 뭐뭐뭐뭐 하다 라는 맥락으로 끝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뭐뭐뭐뭐는 out 뒤에 나온 그 단어의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안 쓰고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잘 적어봐. outdo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더 무언가를 잘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outperform은 똑같은 뜻 아니겠어? A가 B보다 더 잘 수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outweigh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무게가 어떻게 써요? 더 많이 들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 가장 수능이 좋아하고 가장 응용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자, 기본적으로 weigh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고 우리한테 더 익숙한 단어는 여기 뒤에 t가 붙은 weight, 무게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웨이트 운동한다라는 뜻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잖아. weigh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요. 일단 동사고요. 무게를 재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outweigh는 무슨 뜻이겠어? A가 B보다 무겁다라는 뜻이 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weigh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 말에 무게가 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그 사람이 한 말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야? 별거 아닌 말을 했다는 거야?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야 무게 잡지 마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러니까 너무 진지할 때. 그러니까 무게라는 단어에는 사실 진지함과 진정성이 섞여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성이라는 단어의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eigh라는 단어는 중요의 이미지가 뭔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면 outweigh라는 단어는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B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무게가 더 많이 당한다라고 쓰일 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문맥을 봐야 되는 거고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외울 때는요. outweigh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B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단어만 왜 별표를 썼고 왜 많이 나오냐? 애초에 어떤 두 가지 덩어리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잖아?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완전히 우월성의 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A가 B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이쪽 애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outweigh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 논문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단어 이어서 설명하면 outlive죠. 그러면은 live가 무슨 뜻이야? 살다라는 뜻이죠. A가 B보다 더 어떻게 사는 걸까? 더 오래 살다라는 뜻이에요. 수명을 더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A 할아버지가 B 할머니보다 더 오래 살았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outnumber는 뭐냐면요. A의 숫자가 B의 수보다 더 어떻다? 더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맥락은 보통 언제 쓰이냐면 나폴레옹의 군대 수가 러시아 군대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 outnumber를 쓰고요. 일반의 학생 수가 2반의 학생 수보다 많습니다 할 때 outnumber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번 외워놓고 우리가 지문을 읽다가 한번 만나잖아? 그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내가 아까 얘기했던 outweigh라는 단어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surpass는 그럼 내가 왜 써놨냐? 얘 무슨 뜻이었어? 능가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정확히는 앞에 있는 주어 A가 뒤에 있는 목적어 B를 능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써놓은 이유는 이 친구들의 전체적인 맥락이 부등호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부등호 아닌가? A가 B보다 어찌됐든 더 잘하든 더 중요하던 더 오래 살던 능가하던 다 긍정적인 쪽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앞에 덩어리가 뒤에 덩어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비교를 나타내는 애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의 표현들 알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27페이지 맨 첫 번째 단어가 utt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동사랑 형용사를 각각 알고 있어야 돼서 지금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완전한이란 뜻이고요. 동사는 뜬금없이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말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명사는요. utterance라는 단어가 되고 뜻은 말이겠죠, 말. 그 다음에 완전한이 형용사였으니까 여기다가 부사로 만들려면 뭘 붙이면 돼? ly를 붙으면 되고 이 단어는 완전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워터를 두 가지를 외우고 각각 거기서 부사 파생, 명사 파생까지 알아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린 다음 장 넘겨보면 129페이지의 어원을 보니까 post가 적혀 있어. post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after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랑 반대말이냐? pre랑 반대말이죠. pre가 뭐뭐 전에, before랑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데 post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post 뒤에 industrial이 붙은 경우야. 우리 industria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산업의라는 뜻이죠. 그러면 산업 후의라는 뜻이 되는데 정확히는 무슨 맥락이냐면 산업혁명 후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딱 지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 있으면 프리 인더스트리얼도 있냐? 당연히 있죠. 얘도 프리에다가 인더스트리얼을 붙이면 무슨 뜻이겠어? 산업혁명 이전의 라는 뜻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한국어로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포스트에서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포스트 워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인 거잖아? 그럼 뭐 이후예요? 전쟁 이후의로 외워줘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는 형용사나 어떤 명사 같은 거 바로 앞에 붙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건 후라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너네가 개념은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걸?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그러면은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후에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어책에 나와 있는 포스트 단어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posterity라고 되어 있죠.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후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라서 후세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포스트폰은 중학생 때 열심히 투보정사 공부할 때 외우지 않았니? 투보정사 ing 비교할 때 포스트폰 자체가 연기하다 미루다. 왜 그러겠어? 포스트가 후니까 뒤쪽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postpone, delay 이런 단어 다 비슷한 뜻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단어 prevail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prevail은 뜻을 두 가지를 일단 알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첫 번째 뜻은 만연하다라는 뜻인데 만연한 게 뭐냐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야.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우세하다로 외워주세요. 얘는 확실히 널리 퍼진 느낌이고 만연하다는 우세는 뭔가 내가 좀 더 센 느낌이 들죠. 이게 웃음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맥락을 두 개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prevailing은요 우세하다에서 나온 개념이고 prevalent는 만연하다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옆에 써보면 prevailing은 형용사인데 우세한이라는 뜻이고요. prevalent는 만연한, 널리 퍼진이란 뜻이에요. 만연한. 이응 같다. 이거 미음이에요. 만연한. 그리고 널리 퍼진이라는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버리면 widespread라는 단어가 되겠죠. 널리 퍼진. 얘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preoccupied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형용사라고 되어 있고 사로잡힌, 정신이 팔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초반 영상에서 be preoccupied with 이 단어를 한번 써준 적이 있어요. 언제? occupy라는 단어 설명할 때
이 단어 자체가 지금 with니까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야. 이 명사 구에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명사에 몰두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몰두해 있다. 이 뜻도 되고요. 몰두가 잘 입에 안 붙는다. 그러면 정신이 팔려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너네가 원하는 단어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뭐 한국어를 달달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맥락만 이해해주면 돼요. 여기에 완전히 딥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되게 여기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막 뭐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런 느낌이고 사로잡혀 있다. 어떤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맥락이니까 몰두해 있다가 가장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진 중립적인 표현 같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원하는 걸로 외우되 몰두해 있다로 외우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 preoccupy 동사 보면은 몰두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preoccupy는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통으로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은 premat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근데 premature를 알려면 mature, immature, premature 요 세 가지를 또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어렵지 않아요. mature 같은 단어는 성숙한 이런 뜻이고요. immature는 뭐겠어? 부정이니까 미성숙한, 되게 부정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premature는 뭐냐? 성숙한 거긴 한데 너무 빠르게 성숙해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너무 이른 시기상조의라고 표현을 하죠. 얘는 시간의 개념이고요. 사람한테 적용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 초딩이야. 근데 애가 너무 철이 빨리 들었어. 그래서 성숙하긴 한데 그게 마냥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애인데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조숙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고 살짝의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있긴 해요. 자, 너무 이른이라는 표현은 약간 마이너스의 개념이 있죠. 왜냐면 뭔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한다는 건 좋은 거긴 한데 때에 맞추지 못하고 너무 이르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느낌이 있는 게 프리매추어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맥락이 살짝 있다 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면은 transf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형태를 바꾸는 거죠. trans는 전환하고 바꾼다의 이미지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 트랜스젠더를 생각해봐. 젠더를 바꾼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transform도 form 형태를 바꾸는 거라 뜻이 뭐예요?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hift는 원래 무슨 뜻이야? 이동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하나 일단 봅시다. change는 뭐야? 변화하다, 뭐 변화 둘 다 되죠. alter 같은 경우는 얘도 정확하게 변형시키다, 변화하다 이런 맥락이고요. vary 같은 경우는 내가 두 가지 뜻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는 변화하다, 달라지다, 다르다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파생되는 게 따로 있다 그랬어. 내가 지금 여기서 언급 안 할 거야. 요 두 가지를 지금 입 밖으로 뱉지 못한다? 그러면은 빨리 앞에 찾아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게 아니라 그 설명 필기했던 거를 찾아보세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그럼 나한테 그냥 카톡으로 물어보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 정도의 성인이 있어야 돼. 맨날 내가 얘기했었던 거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받아 적고 새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였어. 기억나죠? 그럼 내가 얘네들을 왜 묶어놨냐, 지금. 이 친구들은요, 다 변화의 이미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동을 한 거든 변형시킨 거든 달라진 거든 간에 어쨌든 지문의 맥락이 바뀌든 혹은 내가 원래 뭘 좋아했다가 이제는 뭘 좋아해요 하고 이동을 한 거든 변화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되게 중요하고 변화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지문에서 변화의 이미지가 있다. 무조건 중요한 소재라 그랬어요. 마치 뭐랑 비슷한 거야? 아까 내가 쭉 가서 이거 빨간색으로 써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비교의 이미지가 있다 했잖아. 영어 지문이 그렇게 짧은데 비교의 이미지가 있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축소를 해보면 이 친구들은 얘가 얘보다 낫던데 하는 비교의 이미지고 이 친구들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변화의 이미지인 거예요. 요 두 개는 우리가 지문 자체를 풀 때 굉장하게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소재 포인트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설명을 하나 더 하려 했는데 130페이지에 보면 얘들아 맨 마지막 단어 읽어볼래? superficia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표면상의 외면의 피상적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울 때는 웬만하면 피상적인으로 외워주세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피상적인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거든?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표면적이라는 뜻이긴 한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국어 책 같은 걸 읽었다 치자. 문학 작품을 읽었어. 근데 문학 작품을 보니까 뭐 어떤 애가 살다가 뭐 반성을 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표상적인, 피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애가 반성하면서 성찰했다가 피상적인 개념에 이 문학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시라고 칩시다, 시. 이 시를 독립운동가가 썼던 거였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작가를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 알고 보니 이 반성은 뭐에 대한 반성이야? 아, 독립운동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좀 미성숙했다 이런 반성일 수 있잖아. 그런 성찰이니까 이 내면까지 바라보는 게 피상적인 거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상이라고 하면요. 표면적인 의미만 바라보는 걸 피상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반대말이 이제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걸 피상의 반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표면적인으로만 외우면 너네가 물리적으로 표면만 생각할 수 있어서 피상적인의 뜻은 살짝 부정적인 맥락이 한 방울 정도 섞여 있는 표면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되게 라이트한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요거는 약간 낙서 개념이니까 지워볼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onvert A into B. convert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냐? 아, 요거는 18과네요.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17과인데 18과가 단어가 지금 별로 없거든? 지금 벌써 37분이긴 한데 그냥 요 18과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이따가 19, 20과를 좀 짧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134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면 underestimate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기본 중에 기본 단어인데 estimate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하려고 갖고 온 거야. estimate가 원래 추정하다, 평가하다 요 단어예요. 그러면 underestimate는 아래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과소평가하는 거고요. overestimate는 위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외워주는 게 낫다. underestimate, overestimate, 그 다음에 그냥 estimate. 알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135페이지에 업그레이드란 단어 있죠. 우리 업그레이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의 반대말이 뭐다? degrade다. 그럼 업그레이드가 위로 올려서 향상시키는 거니까 degrade는 무슨 뜻이에요? 저하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아래로 그 그레이드를 다운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마지막 단어에 ag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별표를 쳐주세요. 요 단어는 단어책에 에이전트 대리인, 에이전시 대행사 맨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단어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주체라고 외워줘야 되고요. 주체는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주어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에이전시는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 맥락으로 확장하잖아? 그러면 주체성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는 맥락은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워낙 많이 나오고 주체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주체성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문맥을 봐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rational agent라고 되어 있어. 이게 지문에 등장을 했어.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합리적 주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해됐지? 요런 느낌의 단어가 맥락으로 지문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에이전트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다음 장 넘겨보면 137페이지 마지막 단어 converse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 단어는 converse, reverse, inverse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외워줘야 돼요. 일단 converse는요. 형용사로 무슨 뜻이라 되어 있어? 반대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명사는 무슨 뜻이래요? 정반대라고 되어 있죠. 그럼 reverse는 뭐냐?
reverse가 얘들아 뒤집다라는 맥락이 있어. 그래서 얘도 반대의 똑같아요. 반대의. 그리고 reverse 명사는 뭐겠어요? 얘도 정확하게 반대. 그럼 inverse는 뭐냐? inverse만 이 단어책에 없거든? 얘는요, 반대의랑 똑같아. 반대의라고 적어도 되고, 원래 얘 정확한 개념은 바뀐 거, 역의. 요런 뜻이에요. 그리고 inverse는 명사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얘네가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그다음 형용사 있다. 세 개 다 어떤 느낌이야? 거꾸로 간다는 이미지예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요 converse라는 단어가 동사 뜻은 달라요. 내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안 쓸 건데 converse가 동사일 땐 대화하다예요. 왜? 우리 conversation이 무슨 뜻이야? 대화죠.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이 봤잖아, conversation. converse가 워낙 중요해서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converse에다가 ly를 붙이면 무슨 뜻이겠어? 반대로라는 부사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언제 중요하냐? 문장의 첫 시작으로 conversely 하고 콤마를 딱 찍었어. 그럼 뭐랑 같은 뜻이 돼요? on the other hand, however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순서 유형이나 삽입 유형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뭐뭐뭐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해됐지? 그 다음에 converse가 동사일 땐 대화하다, conversation이 대화 이런 뜻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reverse라는 단어는 한 번 더 확장을 할 건데 아까 내가 reverse는 동사 뜻이 뭐라 그랬어? 뒤집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확장은 어떻게 하냐? reverse에다가 내가 만약에 able, 뭐뭐 할 수 있는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단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reversible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리버시블 자켓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리버시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켓은 자켓인데 그냥 입을 수도 있고 완전 뒤집어도 다른 소재로 입을 수 있는 걸 리버시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양면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versible은 정확한 뜻은 뒤집을 수 있는 없는? 있는 요 뜻이 된다. 그럼 reversible이란 단어 때문에 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앞에 부정어를 붙이면 되고 걔가 ir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irreversible 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럼 얘의 뜻은 뭐겠어? 뒤집을 수 없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on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뒤집을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어. 근데 그 사건은 irreversible 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뒤집을 수가 혹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생각보다 확장이 많이 되는 단어야. irreversible이랑 reversible 자체가.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선물을 너한테 주잖아? 그러면 그건 irreversible 해 라고 하면은 다시 내가 뺏어가는 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converse, reverse, inverse 다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138페이지 첫 번째 단어가 convert인데 이게 전환하다라는 뜻인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걸? 근데 전환이라는 게 생각해봐. 변화의 이미지 아니니? 그러다 보니 대상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정확히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A를 B로 개조하는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전치사가 into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근데 내가 전치사 두 개가 합쳐지면은 뒤에 거 전치사의 뜻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convert A to B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into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문 오랜만에 한번 볼까? 예문 읽어보면은 The sofa was converted into a bed 이렇게 되어 있죠. 소파가 뭐로 바뀐 거야? 침대로 개조되었다, 전환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convert라는 단어 자체도 변화되었다랑 뜻이 같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그냥 말로만 읽어볼게. 명사가 conversion, 형용사가 convertible 이렇게 더 나와 있죠. 요 두 단어까지도 좀 알아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diverse라는 단어 너무 쉬운 단어죠. 형용사고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diversity는 명사고 다양성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도 확장이 돼야 되고요. various가 다양한, variety가 명사, 다양성까지도 두 개가 동의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힌트가 하나 나왔네. various가 요 단어, variety가 요 단어였어. 그러면 다르다의 형용사 버전과 다르다의 명사 버전이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완벽하게 딱 떠올랐다.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이전에 필기한 걸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카톡을 꼭 보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18과는 양이 좀 적어서 16, 17, 18과 했는데 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많고 나도 설명을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알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 필기 필요한 사람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연락해 주시고 여기서 마칠게요.